박노인정의 아침은 늘 바람소리로 시작되었다. 회관 앞 느티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고 오래된 현관문이 매양크랬듯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다. 정수기 물받이 위에 반쯤 녹은 얼음이 투명한 유리컵 안에서 달그락거렸고 누군가 놓고 간 낡은 바둑판의 사선 위로 먼지가 가볍게 이동했다. 그런 평범한 풍경 한가운데 오늘따라 사람 목소리가 유난히 성급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제 저녁 혜진 양이랑 국수집 갔었다오. 멸치 육수 제대로 내는지. 최 회장은 장기판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 앉아 손가락으로 바둑돌을 톡톡 굴렸다. 풍채도 좋고 성격도 우렁찼다. 회관에서 회장이라 불리는 사람은 원래 살짝 과장이 붙는 법인데 최 회장은 과장이 없어도 늘 중심에 있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 꿈 얘기 같으이. 김노인은 사탕을 포장지째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혜진 양은 어제 저녁 내랑 복지센터 장 보러 갔어. 마늘 2쪽에 쪽파 1단, 떡볶이에 튀김 2개. 계산 내가 했지. 두 분 그 말씀이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박 노인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저녁 8시 반 도서관 2층 청고 자료실 혜진 양이 직접 책을 찾아주었어요. 대출봉투도 정리해 주었고 그럼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텔레비전에서는 건강식품 광고가 흘러나왔고 화면 속 노배우는 관절엔 이거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그 엄지가 지금의 논쟁에 어떠한 권위를 제공해줄 리 없었다. 이거 수상한 냄새가 나. 최 회장이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셋이 동시에 같은 젊은이에게 각별한 대접을 받았다. 이건 뭔가 음모거나 내가 더 특별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회장님, 특별은 무슨 특별? 김노인이 바스락거리는 사탕 포장을 찢어 입에 물었다. 나더러 추리 좋으셔서 든든해요라 했는디. 그건 저한테도 말했습니다. 박 노인이 안경을 치켜 올렸다. 정확히 같은 말투로요. 사소한 자존심이 도란도란 불씨를 키웠다. 그 불씨는 금세 수다의 바람을 타고 더 커졌다. 장기판 위 장기알은 잠시 수사본부용 말로 변신했다. 차는 용의자, 많은 목격자, 상은 알리바이, 포는 거짓말, 병과 졸은 이 동네의 소문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일단 정황부터 정리하자고. 최 회장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어제 저녁 나는 혜진 양과 풍년국수에서 만났다. 회전문 옆자리 외투 걸어두는 고리 아래 국수 줄 때 김이 얼마나 모락모락 났는지 내 눈이 따끈했어. 나는 6시 반에 복지센터 장 봤다니까. 김노인이 끼어들었다. 그분 장바구니 들 때 손목에 작은 실반지 있지? 햇빛 받으면 유리처럼 반짝이는 거. 박 노인은 문득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말했다. 실반지 도서관에서도 보였습니다. 다만 제 기억엔 반지가 오른손이었는데 김노인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나는 왼손이었는디.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확인하러 가자. 책임자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 세 사람은 카디건을 걸치고 경로당을 나섰다. 종종 걸음으로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때였다. 안내 데스크 뒤에서 담당자 미정씨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봤다. 평소엔 번갈아 찾아오던 새할아버지가 한 번에 몰려왔으니 놀랄만도 했다. 미정양, 우리가 어제 혜진 그 학생 있지? 어디서 봉사했는지 좀 확인하세. 최 회장이 말했다. 미정씨는 모니터를 클릭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어제요? 어제는 도서관 봉사. 일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리가. 김노인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시장 장보기 동행 분명히 있었다니까. 잠깐만요. 미정씨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응? 회관 보조도 있네요. 어르신 귀가 동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같은 날 2건인데?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말로만 듣던 알리바이가 겹친다는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세 사람의 가슴속에서 소년 때부터 켜켜이 쌓아온 모험심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경로당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약간 쌀쌀했는데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반짝이게 하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그런 게 노년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구명정 같기도 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실버 추리 클럽을 만들었다. 명패는 종이에 붉은 매직으로 휘갈겼었다. 실버 추리 클럽 회원 최, 김, 박준 회원 아무나 장기파는 지휘본부가 되었고 돋보기는 김노인의 낡은 톡소형을 전용했다. 박 노인은 작은 공책을 꺼내 시간별 사건 기록, 양식을 만들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다룬 안건은 어제의 진실이었다. 세 사람은 각자 기억을 세밀하게 꺼내놓았다. 국수집의 냄새, 도서관 책 표지의 감촉, 시장 통로의 환한 불빛, 어깨에 닿은 스웨터의 보풀이 어떤 모양이었는지까지. 놀랍게도 그 기억들은 서로에게서 확인 가능한 단서들을 솟아나게 했다. 국수집 앞 회전문 어제 고장났었지? 박 노인이 물었다. 맞아. 최 회장이 눈을 번쩍였다. 직원이 바닥에 고무발 깔아놨었어. 시장에선 애가 과자를 떨궜다. 그래서 해 그 학생이 쪼그리고 죽던데. 김노인이 손짓을 더해 장면을 그렸다. 그때 팔솜에 접힌 데서 파란 실 한 올 나와 있더라고. 포인트가 파란색이었어. 도서관 참고 자료실은 어제 2명이 하나 나가서 조금 어두웠어요. 박 노인이 적어 내려갔다. 그 학생이 휴대폰 플래시로 책 제목을 비추며 이 책 재밌대요 그러더군요. 세 사람은 그 기억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지도를 만들었다. 지도 위에는 시간과 장소, 소리, 냄새, 표정, 옷감의 질감, 심지어 웃음의 높낮이까지 표기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지도에는 한 가지 허술함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허술함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딘가의 착시에 관한 것이었다. 혹시 박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신술? 김 노인이 눈을 크게 떴다. 요즘도 그런 거 있나? 아니 분신 말고 닮은 사람. 아주 많이 닮은 사람. 박 노인의 말은 끝에 가서 속삭임으로 변했다. 예컨대 쌍둥이 같은. 잠깐의 정적.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로당 현관문이 삐익 소리를 내며 벌어졌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어왔다. 혜진이었다. 가을빛이 잔잔한 니트 위로 내려앉았고 실반지 하나가 햇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어르신들, 오늘은 체조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혈압부터 재실까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장기판 뒤에서 세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다. 마치 무대 뒤에서 준비한 배우들처럼 어색하게 서 있다가 최 회장이 먼저 한 걸음 나섰다. 예진 양, 어제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비슷한 키, 비슷한 목소리, 비슷한 얼굴에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숨가쁘게 들어왔다. 죄송해요. 버스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요. 안녕하세요. 세 사람의 턱이 동시에 아래로 떨어졌다. 김 노인은 사탕을 삼킬 뻔해 허겁지겁 물컵을 찾았고 박 노인은 안경을 벗어 손등으로 닦았다가 다시 썼다. 최 회장은 말 대신 손바닥으로 자신 머리 꼭대기를 한번 가볍게 쳤다. 아, 소개가 너무 늦었죠? 먼저 들어온 여성이 멋쩍게 웃었다. 저는 혜진이고요. 전 혜린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여성이 가볍게 고개 숙였다. 쌍둥이에요. 똑같이 봉사하고 있어요. 스케줄이 좀 뒤섞여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의 어제와 그제와 지난주가 퍼즐처럼 맞물리기 시작했다. 실반지가 왼손이었다가 오른손이던 이유, 도서관과 시장과 국수집의 시간들이 겹쳤던 이유, 비슷한 말투인데 묘하게 다른 웃음의 높낮이, 모든 게 단 한 줄의 설명으로 정리되었다. 쌍둥이. 그러면 어제 도서관에 있던 건 누구였나?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묻자 혜진이 손을 들었다. 제가요. 대신 시장은 동생이 갔어요. 국수집은 최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혜린이 피식 웃었다. 그건 저요. 회장님, 국물 맛있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최 회장은 괜히 더 당황하여 기침을 2번 했다. 김 노인은 이제서야 사탕을 혀끝으로 굴리며 낯빛을 추스르고 박 노인은 작은 공책에 혜진 도서관, 혜린 시장, 국수라고 적었다가 그 밑에 쌍둥이 동선 교차라고 둘러싸기까지 했다. 잠깐의 침묵 뒤 이상하게도 세 사람의 가슴은 가벼웠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억울함이 아니라 오해가 해소되었을 때만 찾아오는 후련함. 그리고 그 후련함 위에 포슬포슬 내려앉는 어른다운 민망함. 미안하네. 최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이 들어도 이런 오해를 하는구먼. 아니에요. 혜진이 웃었다. 저희가 먼저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어요.
사실은 두 사람이 번갈아 오다 보니 한 사람으로 보이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근데 덕분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혜린이 덧붙였다. 어르신들 추리력이 대단하세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의 체조는 유난히 활기찼다. 팔을 올리고 내릴 때,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누군가는 피식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최 회장은 동작 사이사이를 하나, 둘, 셋, 보다 발견 추리 결론. 우도 세고 있었고 김노인은 옆자리 밖 노인의 귓불을 슬쩍 잡아당기며 쌍둥이를 속삭였다. 박 노인은 얼굴이 닮아도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노트를 펼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진과 혜리는 회관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자원봉사자 소개 혜진 언니, 도서관 서류 정리, 혜린 동생 장보기 동행 지원. 가끔 서로 교대합니다. 마이너스.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가 문장 끝에 달렸는데 그 웃는 표정이 어찌나 닮았는지 글씨마저 쌍둥이처럼 닮아 보였다. 며칠이 흘렀다. 가을 햇살이 기와를 따뜻하게 덮이고 회관 앞 벤치의 나무결이 햇빛 아래서 부드럽게 반짝였다. 소동은 잦아들었지만 세 사람의 세계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새로 생긴 습관이 생겼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들어오면 세 사람은 서로 눈빛으로 먼저 확인했다. 언니냐 동생이냐, 눈동자의 크기, 미소의 각도, 손목의 실반지가 어느 손인지. 틀리면 빨리 맞춘 사람이 장기한 수익이는 내기로 했다. 그 즈음 경로당에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분명 냉장고 2층에 있었던 김치통이 사라진 것이다. 그 김치통은 김노인이 아침 일찍 들고 와 점심에 비빔면 해먹자면서 자랑하던 바로 그 양푼 김치였다. 김노인의 표정은 누가 봐도 국가 기밀이 도난당한 요원의 표정 같았다. 이거 큰일 났네. 최 회장이 말했다. 실버 추리 클럽 출동. 그들은 현장을 보존한다며 냉장고 문을 살짝만 열고 손자한테서 빌린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증거물은 비닐랩, 자국과 김치 국물 흔적과 문짝의 손자국이었다. 박 노인은 혜진과 혜린을 차례로 불러 목격담을 들었다. 저 죄송해요. 혜진이 먼저 말했다. 제가 오전에 반찬 정리하다가 2층을 3층으로 옮겼어요. 다른 반찬이 새어서요. 그런데 김치통은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장 보러 다녀왔는데 혜린이 고개를 갸웃했다. 돌아와 보니 냉장고 주변이 살짝 젖어 있더라고요. 아마 누가 급하게 여닫으면서 국물이 튄 걸지도. 그날 오후 회관엔 짭짤한 웃음과 매운 냄새가 교차했다. 실버 추리 클럽은 단서를 쫓아 현관, 싱크대, 수납장을 탐문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김치통을 찾아낸 건 뜻밖에도 회관 한쪽의 도서 코너였다. 바닥에 낮게 놓인 책꽂이 옆 반쯤 열린 큰 가방 밖 노인의 것이었다. 내가 가져갔다고? 박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양손을 들었다. 그럴 리가. 잠깐. 오전에 책 나르다 보니 가방 공간이 남아서 잠깐만 넣어두자 했던 게. 범인 검거. 김노인이 크게 선언했다가 이내 헛기침을 했다. 에헴, 그러니까 범인의 의도는 나쁠 의도가 아니었고 피의자는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그만들 아세. 최 회장이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자, 김치 씻어라. 비빔면 삶는다. 그날의 면은 이상할 정도로 맛있었다. 비빔장이 면발 사이사이에 잘 스며들었고 김치는 알맞게 익어 있었다. 세 사람은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쓸데없는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혜진과 혜리는 접시를 나르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쌍둥이의 눈이란 때로 두 개의 거울 같아서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비추어준다. 어르신들, 식사 후 혜린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사실 한동안 고민했어요. 두 사람이 번갈아 오면 어르신들이 헷갈리시지 않을까. 서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면 어쩌나. 헷갈리긴 했지. 김노인이 웃었다. 근데 좋더라고. 둘이 같으면서 다르고 달라 보이면서 같고. 사람도 그렇잖아. 우리도 셋이 비슷한 듯 다 달라.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이 쌍둥이 같을 때가 있어. 최 회장이 젓가락을 가만 내려놓았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게 빛나지. 해가 같은 자리에서 너도 조금씩 각도가 달라. 박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 은퇴 첫날의 공기가 스멀스멀 떠올랐다. 손목시계를 벗어 서랍에 넣던 그때 세상의 속도가 허리를 휘감아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 느린 속도가 누군가의 웃음 때문에 조금 빨라졌다가 또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쌍둥이 자매는 그들의 얼굴에서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것을 보았다. 우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었다. 밤이 되어 경로당 불을 끄기 직전 작은 해프닝이 또 생겼다. 전등이 하나 뚝 하고 나갔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도서관의 일이 떠오르자 모두가 동시에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웃으며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오늘은 제가 빛 담당. 그럼 난 사다리 담당. 최 회장이 사다리를 끌어왔다. 나는 나사 담당. 김노인이 목과 드라이버를 챙겼다. 저는 기록 담당이지요. 박노인이 공책을 펼쳤다. 2025년 9월 전등 교체 작전 빛 담당해진 사다리 채 나사 김 기록파. 결과 성공. 플래시 불빛 아래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어깨를 잡고 그 어깨는 다시 다른 손을 받쳤다. 누군가가 올라가 전등을 바꾸고 다른 누군가는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았다. 그렇게 작은 불빛이 다시 켜졌다. 그 불빛은 회관 천장에 파문처럼 번졌고 세 사람의 주름 사이사이, 쌍둥이 자매의 미소 사이사이로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그날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혜진이 말했다. 내일은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올 거라서. 그러면 동생이 먼저 오겠네. 최 회장이 묻자 혜린이 손을 흔들었다. 네, 제가 먼저 와서 혈압 체크해 놓을게요. 언니는 책 고르는 거 잘하니까 내일은 읽을 거리 많이 가져오라고 할래요. 문이 닫히자 회관 내부에 남은 건 조용한 전등 소리뿐이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푸아 웃음이 터졌다. 야, 최 회장. 김노인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그때 국수집에서 한 말 기억나? 젊은 사람 마음 읽기야 쉬운 일이지 하던 거. 이젠 정정할란다. 젊은 사람 마음 읽기는 어려워. 근데 같이 읽는 건 재밌더라. 최 회장이 답했다. 박 노인은 공책을 덮으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의 결론. 오해는 함께 풀 때 이야기가 된다. 일주일 뒤 게시판에 새 전단이 붙었다. 실버 추리 클럽, 신입 회원 모집. 조건 궁금해할 것, 웃을 것, 기록할 것 한 가지만 되어도 환영. 회장 최 서기박, 분위기 메이커, 김, 명예회원 혜진혜린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삐뚤빼뚤 사이로 누군가의 성실함과 장난기가 번갈아 빛났다. 전단 아래에는 누군가가 연필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었다. 동그라미 안에는 같아서 좋은 것과 달라서 좋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필체는 쌍둥이 중 누군가의 것이었지만 누구의 것인지는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다음 달 회관엔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 바둑돌 한 주머니가 SP하고 바닥에 쏟아져 마룻장을 굴러다녔다. 혜린이 재빨리 주워 담으며 웃었다. 범인은 중력. 모두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가볍고 멀리 갔다. 창밖 느티나무 잎도 그 웃음에 맞춰 흔들리는 듯했다. 세 사람은 이제 사건이 있어도 사건이 없어도 하루를 함께 풀었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와 닮아서 때로는 쌍둥이처럼 착각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닮은 이야기들 사이에는 늘 작은 차이가 있었다. 국수에 김이 오른 눈가의 따끈함, 책을 건네는 손끝의 서늘함, 시장 꼴목의 짠내와 기름, 냄새, 실반지에 박힌 유리 조각이 만드는 가느다란 빛. 그 차이들이 모여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혜진이 말했다. 가끔은요. 저도 헷갈려요. 제가 언니였나 동생이었나. 그러자 김노인이 대답했다. 걱정 말어. 우린 다 헷갈리면서 사는 거야. 중요한 건 헷갈릴 때 웃을 사람이 곁에 있는 거지. 최 회장은 팔짱을 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헷갈린 걸 끝내서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 우리에겐 그게 있지. 박 노인은 천천히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회관 유리창에 부서져 들어왔다. 그 노을빛은 오래된 장판 위에서 작게 흔들렸고 어제와 똑같으면서 오늘만의 색을 띄었다. 그는 조용히 공책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중생활의 비밀 같은 얼굴들, 다른 마음들, 그리고 그걸 구분하려 애쓰다 서로를 알게 된 셋. 사건 종결. 그러나 이야기 진행 중. 바람이 살짝 문틈을 스치고 전등이 잔잔히 웅하고 울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내일도 문은 삐걱하고 열릴 것이다.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가고 둘은 웃고 셋은 떠들며 하나의 하루를 함께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누군가가 묻겠지. 그때 그 이중생활의 비밀은 대체 뭐였냐고.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다가
결국 서로를 알게 된 이야기였지. 그 대답을 상상하며 회관에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 불빛이 꺼지는 순간에도 작은 실반지의 기억은 오래 반짝였다. 오늘의 웃음을 닮은 빛이었다.